당대표 후보 홍영표입니다. 전당대회 본선 첫날이자 4.19 혁명 61주년인 오늘 제 고향 전북에서 국민들 앞에 섰습니다. 민주당에 압도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전북 도민과 7만 5천여 명의 우리 당원들께 큰 걱정을 안겼습니다. 개혁을 국민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그 지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북은 예로부터 의로운 고장이었습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가 전북의 아들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였던 이세종 열사 또한 전북의 아들입니다. 동학농민운동에서 4.19 혁명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의로운 항거의 정신이 바로 전북의 정신입니다. 전북의 의로움, 전북의 아들 홍영표가 이어가겠습니다. 저 홍영표 유능하게 혁신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과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지켜왔던 가치와 정체성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유능하게 혁신하겠습니다. 바꿀 것은 바꾸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무턱대고 바꾸자는 말은 불안합니다. 원칙 없는 변화는 분열과 패배의 길입니다. 개혁과 민생은 한 몸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개혁 대 민생, 친문 대 비문이라는 가짜 프레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대선 승리, 당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국정운영, 당이 주도하겠습니다. 혁신과 단결로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 홍영표 세 가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과감하게 결단하고 과감하게 돌파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던 패스트트랙을 성공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루어냈습니다. 둘째, 우리 자신에게 더 엄격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홍영표 민주당에서 내로남불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민께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기꾼이라 한다면 10명, 20명이라도 출당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하면 집중토론, 끝장토론을 떠올립니다. 끝장을 볼 때까지 집중토론하는 문화를 당에 정착시키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일반 당원까지 가감 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소통을 강화해 당을 단결시키겠습니다. 단결하는 혁신, 승리하는 혁신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지방이 많이 어렵습니다. 전북은 더 어렵습니다. 청년이 서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으로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매진했습니다. 3개월 전국을 돌면서 설득해보고 결국에 해냈습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북형 일자리를 적극 지원해서 전북 청년들의 꿈이 이곳 고향 전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동서횡단철도,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동서가 교류하는 경제 활력의 기틀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친환경 상용차 산업을 전북의 새로운 활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저 홍영표 고향 전북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2002년 노무현 후보를 지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2012년,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원 동지들의 절박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혁신, 단결, 승리로 제4기 민주당 정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위기에 강하고 성과로 말하는 홍영표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주실 분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북은 매년 어떤 선거 때마다도 이제 항상 이제 높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보내왔는데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호남안에 전북을 묻히다 보니까 좀 변방으로 이제 좀 여겨지는 것 아니냐.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 민주당한테 많은 좀 애정을 준 반면에 우리가 받는 것은 너무 조금 상대적으로 박하다. 이런 그 민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 만약 당 대표가 되신다면 또 전북 출신 의원으로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 어떻게 좀 더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먼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사업을 저는 중앙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진행되는 것이 있지만 전북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어떠한 사업이더라도 다 수용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제3 금융 중심지라든지 또 현대중공업 문제, 특히 이제 남원의 공공의료원 설치 이런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영표 의원님께서 고향이 전북이신데 사실 전북에서 일반 교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 네. 네, 그러면 의원님이 지금 서울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 전북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으면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다 아시지만 제가 2000년 초반에 2004년 5년도에 제가 시민사회 총리실에서 시민사회 비서관 했습니다. 당시 이해찬 총리 시절인데 그때가 이제 아마 새만금 문제의 기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새만금을 정부에서 아예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단계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좀 그런 것들을 당시에 저는 총리실에서 좀 오늘의 어떤
3만 금의 기표를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뭐 국회에서 또 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관련된 많은 그 환경 쪽에 이런 사업들을 해왔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제 지역구가 인천의 부평인데 거기에 그 한국 GM이 있습니다. 군산 공장이 불가피하게 폐쇄가 됐지만 그 이후로 지금 명신이 친환경차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것을 하는데 또 저 정부와 이야기를 해서 좀 오늘의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튼 그 군산형 일자리 제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 그 선대본에서 일자리 정책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에 상생형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군산형 일자리도 그런 곳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전국 지역 그 시장 군수들도 그 예전에 민주당에 있다가 다른 당으로 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는데요. 당대표가 되시면 그 문제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실지. 지금 과거에 정치적인 이유로 탈당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제1당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침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그 당 그 개혁과 혁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혁신과 개혁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뤄내실 생각이신지?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셨고 그게 4.7 재보궐선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오만과 독선 혹은 내로남불로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첫 번째 출발을 저는 권익위에서 우리 국회의원 174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이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기꾼이다 이런 사람은 저희가 10명, 20명이라도 출당 조치까지 시키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 자신에게 엄격한 당을 만들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소통입니다. 사실 우리 뭐 당내 소통도 저는 부족했다고 보고 또 당정 청 간의 어떤 논의 구조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당이 주도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되셨습니까? 또 저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